페이지에서 사인 코사인 활용 너 없어 혹시? 네? 시험 없어? 아, 저 학교에서 야 말을 하지. 아, 근데 솔직히 저 필기 안 해서 상관없는데. 한번 얘기 그냥 쭉 할게 들어보세요. 자, 둔각삼각형 ABC가 있고 코사인 제곱 B, 그 사인 제곱 C 그게 합치면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반지름이랑 다른 선분 하나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약간 아직 감은 안 잡혀도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외접원 느낌이니까 결국에 사인 법칙을 한번 쓰긴 써야 되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이 들죠. 그럼 앞에 있는 둔각 삼각형도 일부러 준 거기 때문에 그런가 싶긴 한데 당장 할 건 없어 보이고요. 여기 들어있는 누구? 사인과 코사인에 관련된 식을 갖고 뭔가를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두 가지로 설명 한번 할게. 일단 첫 번째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모양에 대한 유형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사인 A라는 친구는 어떻게? 2R분의 A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치? 맞아요? 그 다음 코사인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거는 2BC에다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정리가 되니까 우리는 값에 대한 얘기를 사인 값, 코사인 값에 대한 얘기들을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올 수 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끝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로 문제를 쭉 풀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비슷한 결일 것 같아요. 둔각삼각형 각 조건 하나 있고 외접원 나왔는데 알고 있는 게 없네. 길이 똑같다 했으니까 길이가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떤 삼각형이지? 이런 고민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사인과 사인의 제곱자리가 1이잖아요. 일단 한번 따라갈게요. 쌓고 섞여 있는 거 당장 해결하기 좀 힘들거든요. 만약에요 여기 있는 코사인 B를 가져다가 쌤 코사인 B는요 2AC에 A제곱 그 다음 C제곱 빼기 B제곱이잖아요로 두면 그걸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식이 너무 복잡하지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 제곱은 다시 또 2R분의 C로 정리될 거 아니야. 이 식을 갖고 정리를 하기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야 사인과 코사인 중에 식이 비교적 누가 좀 편해 보이니? 사인이 편해 보여.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을 1 사인으로 바꿨습니다. 문제 없죠? 1 있는 거 서로 사라지고 너 있는 걸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사인 B의 제곱, 사인 C의 제곱 똑같은 상황이 나오겠지? 얘네들을 가져다가 결국에 둘이 같은가 부호 반대로 같은가 이런 상황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사인 B라는 건 2R분의 얼마? B고요. 사인 C라는 건 2R분의 C니까 2R끼리 약분되고 B는 C거나 B는 마이너스 C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C가 되겠니? 말도 안 되죠. 왜요? 지금은 삼각형의 길이를 표현하고 있는 변들인데 두 놈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음수라는 거잖아. 그런 건 일단 안 될 거야. 따라서 B랑 C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세요? 근데 지금 하는 연산은 계산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난 이렇게 풀 것 같아. 야, 우리 원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예요? 1이지.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각끼리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사제 코제인데 각이 다른데 1이 나왔다? 각이 같다? B랑 C가 같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B랑 C가 각이 같으면 걔네들을 보고 있는 변이 이등변이란 얘기니까 그렇게 확인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 표현하시고 A, B, C 딱 갖다 그리면 이런 모습이겠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뭐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등변 삼각형 기준으로 이렇게 작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이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린 지금 둔각 삼각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둔각이면 이런 모습이어야 될 거고 같은 변을 갖고 있는 친구는 절대로 둔각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이 될 수가 없지. 문장이 너무 기니? 다시. 둔각 삼각형에서 이등변하고 있는 이 변들은 둔각 삼각형의 제일 긴 변이 될 수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기준으로 A랑 마주보고 있는 너가 제일 긴 변이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C의 길이랑 같아 라는 말이 있었고 BC 길이가 결국에 여기서 말한 A인 거잖아. 반지름이랑 누구랑? A랑 같다는 거구나. A랑 R은 똑같아요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A랑 R이 똑같다고 확인을 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실제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볼게. 너네 둘이 똑같은 거 알고요. 너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똑같은 거 알아. 외접원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쓸 생각은 할 거고요. 대상을 누구로 잡는 게 좀 편리하겠니?
사인 B분의 B 뭐 이런 거 사인 C분의 C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나? BC를 모르는데? 그건 안 되겠죠. 그럼 사인 A분의 A 근데 A가 누구라고 두면 되니까? R이라고 두면 되니까 뭔가 연산이 될 만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법칙으로 사인 A분의 A가 2R이야 라고 표현을 하면 A라는 길이 대신에 R로 바꿔놔도 상관없고 R끼리 약분하고 정리하면 사인 A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사인 A가 2분의 1이면 그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했지만 지금은 2분의 1이라는 무슨 각이야 이거? 특수각인 상태겠죠. 그러면 A가 누군지 직접 구하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A는 둔각이어야 되는 거 맞지? 맞아요? A가 둔각일 거기 때문에 A는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 친구겠죠. 맞아요? 그러면 사인 A라는 친구가 2분의 1이니까 너가 사인이고 그게 2분의 1이려면 90도 넘긴 친구는 6분의 5파이밖에 없겠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A가 6분의 5파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삼각형 기준으로 너가 6분의 5파이면 나머지 두 놈을 합쳐서 뭐가 나와야 돼요? 180도 나와야 되잖아. 다 합치면. 그럼 6분의 파이 나와야 되겠지. 6분의 파이. 그럼 그걸 반반 쪼개니까 하나당 12분의 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얼마? 2번입니다. 체크하고 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문제 총 다 풀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6번 문제 너무 특이함이 아예 없기 때문에 좀 무난하죠 솔직히. 맞아요? 무난하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빨리 얘기하면 딱 그 부분 다시 짚고 넘어갈게. 봄이 이거? 네. 이거 왜 그래요? 둔각삼각형인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A라는 친구가 무조건 제일 긴 변이어야 되잖아. 각 A가 제일 클 수밖에 없겠지. 둔각삼각형은 한 놈만 90도 넘긴 상태고 나머지는 작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90도 넘긴 상태여야 돼. 오케이, 그렇게 들어온 거야. 질문 혹시 더 있는 사람? 근데 왜 사인 A분의 A는 2R이라는 그걸 써야 돼요? 사인 법칙 쓴 건데 그냥? 왜 사인 A로 했냐? B로 안 하고? 아니 왜 거기서 그걸 써야 돼요? 외접반이니까 우리가 B 구하려면 쓸만한 공식을 떠올릴 때 사인 법칙을 떠올리자라고 내가 그래서 맨날 도입을 시켜놓는 거야. 근데 왜 A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B분의 B 했다 치자. 사인 B분의 B도 2R은 맞거든? 근데 내가 B를 모르지. 사인 A, B도 모르지.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사인 A는 모르지만 A는 R인 건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얘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 3개 푸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해 보였던 문제 사실상 5번입니다. 5번에 있는 누구요?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이 친구 해석을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너의 길이로 받아들이는 연습들이 있어야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예제 4번 넓이인데 일단 넓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자주 나오는 케이스들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두 변에다가 거기에 뭐? 사인 끼인각 이렇게 들어오지. 맞아요? 첫 번째 변, 두 번째 변, 끼인각 이렇게 들어오지. 근데 우리 코사인 법칙 쓸 때요. 두 변에 각 하나 있으면 맞은편에 있는 변을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뭘 하고 이 변을 찾고 그걸 갖고 사인 법칙 쓰기 하고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삼각형 문제 이렇게 좀 풀게요.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각 2개 줄게. 그 다음 정삼각형 알려줄게. 그 다음에 한쪽 넓이 다른 한쪽 넓이를 갖고 걔네 빼면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오른쪽 그림만 볼게요. 오른쪽 그림 기준으로 자, 너 60도가 내가 알려줄게. 너 90도가 내가 알려줄게.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인 거 알려줄게.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빨간색 삼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 넓이가 있단 말이야. 걔네들을 가져다 빼면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조건은 사실상 각 조건 그 다음에 넓이를 뺀 값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럼 최소한 넓이를 표현해야 될 거고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지금 각은 알고 있으니까 변을 표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여기 삼각형들 어떤 삼각형? 이렇게 있는 정삼각형과 이렇게 있는 직각삼각형들 기준으로 가장 작은 변을 기준으로 단위를 잡아놓으면 좋겠지.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너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뭐 A라고 한번 둘게. 너도 A라고 너도 A라고 한번 둘게.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2대 1대 루트 3인 거 맞아? 너가 2A겠네? 너가 루트 3A겠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변을 모르니까 설정을 하는 행동인 거야 지금. 그치? 자 그러면요 밑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그렇게 한번 했어요. 길이를 설정하자. 어렵나 이거?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죠. 어려워? 어떤 게 어려웠을까? 길이를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구나. 자 그래서 길이 설정을 했어요. 그럼 넓이 뭐 하시면 된다고? 계산하시면 된다고.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지. 어차피 2분의 1의 두 변에 쌓인 끼인각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 기준으로요. A, B라는 2A 그 다음 A 두 변 나오고 그 사이 끼인각 몇 도야? 60도랑 얘 몇 도야? 60도. 60도 두 개 합쳐서 120도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그러니까 2분의 1에 2A, A 사인 120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맞아요? 다시 위에 있는 친구 뭐 하시면 돼요? 루트 3A 여기 A 그러니까 루트 3A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사인 몇 도야? 90도랑 60도니까 150도 이렇게 나오겠지. 사인 150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딱히 이상한 거 없고 여기 있는 거 전개해서 계산 좀 하면 2분의 루트 3A 제곱이랑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나와 있겠지. 두 놈을 빼면 루트 3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너랑 너를 빼면 4분의 루트 3A 제곱 나오죠. 그 뺀 넓이가 루트 3인 거니까 지울 거 지우고 A는 2입니다. 대답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삼각형에 뭘 찾았다? 변을 찾았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AC의 전체의 제곱입니다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누구? AC 전체 이 친구의 길을 찾아줘 이거지. 얘를 찾으려면요 무슨 법칙 쓰는 게 맞겠어요? 상식적으로?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맞겠죠. 내가 두 변 알고 끼인각 알고 마주보는 변을 물어보는구나.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야지 생각이 들어서 여기 기준으로 뭐 하면 돼요? AC의 제곱은 두 변을 제곱해서 넣을 거지. 그럼 내가 여기 2A라고 여기 A라도 쓰니까 4A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빼기 두 배에 두 놈의 곱에다가 코사인 120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 다음에 A 값 집어넣고 정리를 할 건데 A가 2인 상태다 보니까 여기는 16, 여기는 4, 여기는 얼마? 8 나온 상태인데 코사인 120이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약분하면서 플러스 8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AC 전체 제곱은 28이구나. 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을까? 지금 시아야 너 괜찮아? 약간 지금 박가영 친구 없어 지금 슬프지? 이런 그 다음에 도윤이 그냥 졸리고 예원이 죽어가고 있고 현정이 여기 아이 하나도 안 되죠 지금. 길이 설정부터 해갖고 공식도 모르겠고 계산도 모르겠지. 시아는? 약간 뒤늦게 알아듣는 기분. 혼자 시간 제한을 느껴요? 완전히요. 근데 지금 혼자 풀면 못 풀 것 같은데 어떡해. 야 근데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이 이해는 하거든. 연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안단 말이야. 왜냐면 연산이 너무 복잡하면 좀 부담이 되긴 하니까. 근데 일단 공식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길이 설정했다 치면 요 공식 쓸 수는 있어요? 저거 몰라? 2분의 1의 두 변에 쌓인 끼인가? 알았어 이제? 비율적으로 봐야지. 아직 모르겠어? 휴소에 뭐 하는 건데? 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그냥 두 변에다가 쌓인 끼인가? 하면 넓이 나온다고. 왜요? 외우는 개념 얘기들은 나중에 해야 돼. 그냥 외우는 게 편해져. 나도 외웠어 그냥. 그 그러면 그 넓이 그대로 쓰고 위에 것도 두 변에다가 쌓인 끼인가 얼마 이거? 150도. 야 90도 여 정삼각형이 60도일 거 아니야. 왜 넓이를 정삼각형이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150도야. 너 사인 150도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저기는 넓이를 두 개를 이제 또 알았어? 넓이가 나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일단 식을 썼어요. 뭘 통해서? 저 식을 통해서 좀 어려웠지만 여기는 계산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아니야. 맞아요? 두 개 갖다 빼고 9개 루트 3이야. 정리하면 A 나와. 그 다음에 A 알았으면 코사인 법칙 가지고 물어본 거 구하세요. 끝 이렇게
왜 갑자기 자해를 하니? 괜찮아? 갑자기 막 나는 바보야 이러고. 다 갖다 대고 AC 구하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교과서에서 있었던 문제죠. 정확히 똑같은 문제지. 이거 하트 오늘 공식 뭔 하트 공식이야 갑자기. 이렇게 아 근데 그걸 쓰진 않아 여기서. 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 교과서 수업할 때. 이거 니네 교과서에도 있고 비상 교과서에도 있고 저기 수특에도 있는 그냥 진짜 기본적인 문제인데. 온도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해드릴게. 아 그럼 이거 좀 바람 위로 올려주시면 안 돼? 아 여보보다 더 위에 올리면 이제 냄새가 나. 더 올리면 냄새가 난대. 아 저희가 딱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추울 거야. 한대 그리고 니네가 안 추워야지. 아니 바람을 1도로 1칸으로 해놨어. 한 칸으로. 1칸으로 해주셨구나. 됐어. 너네 혹시 그 1이라는 건 수사가 아니라서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어? 칸은 조사가 아니잖아요. 칸은 그거잖아. 그거. 명사. 아 명사인데 그거 의존 그거잖아. 의존 명사? 있어요. 기억 안 나. 자 여기 있는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했었냐면 잘 들어봐.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는 게 길이 2개잖아. 아까 누가 나한테 코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똑똑하다. 아 무슨 말이냐? 아니 이거 넓이로 풀 거야. 얘를 봐봐. 코사인으로 풀 수 있거든. 이해되는지 한번 따라가 봐. 두 변 있어요? 각 알고 있어? 너 그럼 여기 길이 알 수 있어 없어? 잠깐 각을 알고 있어요? 각 알려줘서 120도라고. 어허. 그럼 여기 변 3개 다 알았네? 변 3개 다 알았으면 여기 각 관련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변 3개 있으면 코사인 구할 수 있지. 그럼 너 여기 값 알고 있으면 얘를 그쪽이 뭐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시아가 뭐라 했냐면 이거 뭐 하트 공식인데 얘는 하트 공식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식이에요.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트? 그림을 이상하게 해서. 자 얘가 각이 등분이기 때문에 4대 2면 이게 2대 1이란 비율을 만족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2대 1이란 말이야. 그럼 너 여기 전체 길이 아까 구했지? 맞아? 여기 전체가 2대 1이면 전체가 3이니까 여기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정도 길이겠죠. 이만큼이. 아 그러면 변 2개에다가 내가 여기 코사인 값 알았으니까 코사인 법칙 통해서 여기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풀릴 건데 너무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풀릴 건데 물론 이게 네 눈에 보여서 시험장에서 이 과정을 전부 이해한 상태로 빨리 계산하는 건 상관없거든. 근데 이게 훨씬 편해. 너 두 변에다가 끼인 각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네. 넓이 구했는데 여기 60도인 거 맞지? 네. 내가 얘 모르는 거 맞죠? 네. 그럼 다시 두 변에다가 끼인 각으로 왼쪽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네. 똑같이 두 변에 끼인 각으로 오른쪽 넓이 구할 수 있어요? AP를 모르는 상태로. 그럼 그 넓이들을 더하면 뭐 해야 돼? 전체 넓이? 전체 넓이 돼야 되겠지. 그 공식으로 푼다는 얘기고 교과서에서 한번 했습니다 주말에. 기억이 났어요. 축하드려요. 자 계산 한번 할게요. 전체 넓이 일단 두 변이 있으니까 두 변 다시 어떻게? 2분의 1에 두 변에 쌓인 끼인 각 계산하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왼쪽 건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에 한쪽은 4 모르는 거 AP 그 다음에 사인 60도 쓰시면 되죠. 다시 오른쪽 거 2분의 1에 2에 AP 사인 60도 계산할 수 있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왼쪽 거 오른쪽 거 따로따로 계산한 거야. 너네를 더하면 그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계산만 좀 하면 약분하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지. 약분 한 번 더 되고 루트 3 남고 AP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다시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2분의 루트 3 AP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너네 더하면 얼마예요?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은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죠. 아 2분의 3 루트 3 나오는구나. 왼쪽에 있던 이 친구 계산하면 전체 넓이가 2 루트 3이죠. 그럼 너네가 같다는 얘기니까 같은 거 지우고 넘기면서 정리하면 AP란 친구는 3분의 4다 계산하면 끝. 이런 문제거든요. 너무 쉽다 그치? 이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10번 정도에 10번 아래에서 나올 거야 아마. 왜냐면 교과서에도 있다 보니까 그냥 니네들 공부 좀 했나 하고 한두 개 낼만 하거든요. 반드시 참고해서 연습 좀 하세요. 자 그 다음 8번이요. 요것도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계산할 게 많이 없는데 요렇게 연습을 좀 합시다. 일단은 A, B 알아, B, C 알아, 여기 알아. 변 몇 개 알아요? 변 3개 알아요. 변 3개 알면 사인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돼?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찾을 수 있다 정도일 거야. 그 다음 문제에서 3대 2로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분하는 점들의 길이도 찾을 수 있을 건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봐봐. 이 빨간색 삼각형을 구하려면 두 변과 끼인 각이 필요하잖아. 너 여기 각 세 개 중에 누구로 구할 거야? 예원아? 어떤 각을 구할래? 어? P. P? 이거? 왜? 다시 B 왜? 3K라고 주어졌으니까요. 난 무슨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변색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히 알 수 있는 각은 각 A 그 자체, 각 B 그 자체, 각 C 그 자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각들 중에 B라는 친구만 완전히 코사인 B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너라는 각을 알고 있을 거면 E랑 밑에 변해서 두 변의 끼인 각을 통해 넓이를 구해내야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3대2로 내분이니까 너를 3K, 2K라고 뒀고요. 전체 합치면 3이잖아. 5K가 3이란 얘기니까 K는 얼마야? 5분의 3일 거고 3K는 5분의 9가 되겠지. 거기까지 이해해요? 오, 그럼 두 변 있고 끼인 각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네? 이렇게 될 거라서 코사인 B를 찾으러 들어가자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B라는 친구는요, B라는 친구는 두 변을 밑에 깔아주고, 그치? 두 배에 두 놈의 곱 써놓고 너 제곱 4, 너 제곱 9, 남은 친구 제곱 7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계산 다 하시면 2분의 1이라고 나올 거고요. 아, 그러면 우린 사인 값이 필요하니까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야? 바꿔놓으면 상관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인 값 알았고 두 변 알았으니까 곱해서 정리하면 10분의 9루트 3하고 끝나겠지? 맞아요? 지금 내가 문제 딱 3개 문제 3개 딱 풀었는데 여기 있는 넓이 문제는 어려울 게 없단 말이야. 공식만 정확히 인지하시고 사코 법칙 적당히 쓰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큰 아이디어 자체는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건 딱 이 정도? 이런 친구를 코사인으로 풀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넓이 얘기인 거 누가 봐도 자명하지. 밑에 있는 것도 딱 얘기하면 누가 봐도 넓이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근데 넓이임을 숨기고 있으면 좀 힘들 수 있겠다, 그치? 그냥 그 정도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더 넘어가서 등차 수열 레벨 2 좀 볼 거야. 등차 수열 레벨 2 적당히 좀 봐볼게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친구들도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을걸?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근데 등차 수열의 유일한 단점을 하나 알았어. 너 잘 들어야 된다. 중간에 내가 하는 수식어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은데. 놓치면 안 돼. 내가 두 번씩 말해줄게. 두 번씩. 자, 잘 들어봐. 지금 이게 레벨 2 1번 문제거든. 아직 생각보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제 풀이를 써놓긴 했는데 얘가 답지가 여기 있거든요. 요게 실제 해설이거든. 이렇게 풀면 좀 길잖아. 그래서 그냥 무슨 생각하면 좋겠냐면 잘 봐. 딱 요것만 보면 풀 수 있어. 너 등차 수열이야. 근데 조건 2개 줬어. 그럼 사실 등차 수열은 누구 구하는 문제인 거야? A랑 D. 조건 2개면 구할 수는 있겠네? 이제 구해봐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야 너 뭐 찾을 수 있어? D. D는 찾을 수 있어. D 얼마야? 몰라요. 계산해봐 빨리. 7D, 9D. 야, 2D, 3D. 넘기면 D는 A10 3? 마3 얘 넘기면 2D, 얘 넘기면 마6 나누면 D는 마3이야 이렇게 나와. 오, 이제 A 찾아야지. 근데 얘가 절대값 붙어있는 8이랑 10짜리네. 진짜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이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A8은 A 플러스 몇 D야? 7D고 거기 절대값이야. 근데 그거는 A 플러스 9D에다가 그거 절대값 플러스 2야. 잠깐만, D가 얼마였지? D가 마3이었네? 그럼 너 A 마이너스 2분의 21이야. A 얼마였지? A 플러스 마3이니까 마이너스 27 절대값 플러스 2야. 요거 계산해서 가능한 A 찾아야지? 좀 어렵다, 그치? 절대껏 떼고는 생각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A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사라지는. 얘 부호만 바꿀까? 왜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바꿀까? 막 이렇게 되잖아. 이건 어때? 이 생각 들어요? 잠깐만. 똑같은 항을 줬는데 지금 구조도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 붙으면 2 차이 나는 거고 절대값 안 붙으면 6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실제로 A8과 A10은 몇 칸 차이 나는 애야? 몇 개 차이 나는 애야? 6만큼 차이 나는 애지. 왜 6? 아 6만큼 차이 나는 애잖아. 너 부족해서 6 더하면 똑같아지는 6만큼 차이 나는 애잖아. 근데 절대값 붙이고 나면 차이가 얼마큼 난대 이제? 2만큼으로 좀 줄어들었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일까? 자, 다시 생각해보자. A8이랑 A10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A8이 더 크고. A8이 더 크고 작으니까 더해줘도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어차피 얘 감소하는 함수니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너가 A8이야. 그럼 A10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맞아? 뭐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가 n이 8일 때 여기 있는 값이 A8이야. 10일 때 여기 값이 A10이야. 아니 내가 저기 등차수를 1차식으로 쓰잖아. 시원한 사람들 봐라. 이렇게 있는 상태야. 이 차이가 얼마큼 나는 거야? 이 차이가? 6만큼. 요 차이가 6이란 말이고 요 거리가 6이에요. 요 거리가 6. 근데 절대값을 붙이잖아. 생각을 해봐. 두 점 있는데 만약에 0이란 지점이 이런 식으로 아래 깔리면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변해? 그냥 그대로 있겠지. 맞아요? 얘가 2여기. 만약에 둘 다 음수면? 둘 다 음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둘 다 또 올라가겠지. 의미가 없죠 이런 건. 야 여기 차이가 6이야. 여기 차이 6이야. 절대값 붙여도 차이 6 나겠지. 여기 차이 6이야. 절대값 붙여도 차이 6 나겠지. 그러면 결국엔 어떤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중간을 가로질러 간다는 얘기 아니야? X축이? 6. 한 놈은 접히고 한 놈은 안 접히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플러스 2인 거예요? 그 차이가 2밖에 안 나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데? X축이 싹 들어가는데 접어 올리고 나면 이 차이만 나면 되는 거래. 그리고 이 차이 나는데 누가 더 작아야 돼? A10이 더 작은 상태여야 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6의 절반을 싹 그으면 얘가 올라가면 정확히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얘가 마3, 얘가 3, 절반 딱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는 A10이 더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고 차이는 두 칸 나야 되니까 저기 정확히 절반이 아니라 살짝 어느 쪽?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니? 접혀 올라가면 여기로 딱 올라올 거 아니야? 플러스 2 차이. 요만큼 차이 나겠다. 이만큼 차이 나게. 그러면 A8은 얼마라는 거야? A8은 4. A10 얼마야? 마2. 왜? 접어 올리면 2가 될 거니까. 그치? 요렇게 값을 정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아니 어떻게 2, 4 마이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나오지. 근데 내가 어제 이걸 해보니까 잘 되는 친구는 하고 넘어가는데 안 되면 좀 힘들어하더라고. 다시 뭐라고? 여기 거리가 몇 차이가 나? 6 차이가 나. 이 6 차이를 접어 올릴 거고 접어 올려서 2 차이가 나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양수인 거 확정이지. 그럼 잘 봐봐. 얘랑 2 차이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접혀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길 바라는 거잖아. 너가 6이고 접혀 올라가면 2만 차이 나야 돼. 여기를 정확히 절반 쪼개셔야 되겠지. 그래 이렇게 접혀 딱 올라갈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6 차이에 접혀 올라가고 여기가 얼마야? 0인 거잖아 이렇게가. 맞아? 여기가 0인 거잖아 지금. 그래요 접혀 올라가니까 절대값은. 그러면 이 차이 전체 6인데 똑같은 거리 남은 거 4였잖아.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2야. 여기 길이 얼마야? 2야. 길이 2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여기가 얼마야? 4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최종 결론 뭐야? A8은 4고 A10은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해서 A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어때요? 뭔가 재밌고 좀 나쁘지 않죠? 계산도 많이 없고. 재밌지, 가은아? 진짜 이해하지 근데? 이해하는데 저 숫자를 못 구할 것 같아. 그래 어제도 그 소리가 나왔거든.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볼까 이제? 나 진짜 이거 숫자를 못 구할 것 같네. 몇 번이에요? 자 다시 이거 한번 봐볼까? 이제 풀어볼래? 대답해봐. 희정이 할 수 있어? 자 얘네 몇 차이 난대? 4 차이 난대. 근데 최종적으로 절대값 붙이면 얼마 차이 난대?
2 차이 난대. 지금은 크기가 좀 순서가 바뀌었네, 그치? 그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 머릿속에서? 너네 원래 차이가 얼마야? 원래 차이 너가 4야. 그치? 누가 큰 거야? 너 A5가 큰 거고 A3이 작은 그런 상태야, 그치? 근데 너를 절대값을 딱 붙였더니 3이 커져버렸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떻게 생겼단 얘기예요? 3이 커져버렸네? 차이는 2난데?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쪼개려면 어떻게 쪼개야 돼? 야, 그냥 잘 안 돼, 이렇게. A5랑,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맞아? A5보다 2개 큰 놈이겠죠, 2개. 2개 큰 놈이 얼마가 됐다는 거야? 절대값 A3가 됐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전체 길이가 얼마야? 6이죠. 그럼 절반 쪼개면 여기 얼마야? 3 기준으로 쪼개져서 올라갔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얘 얼마예요? 마3이겠네? 맞아요? 얘 얼마예요? 1이겠네? 이해하세요? 한 번만 더 해보면. 한 번만 더 해볼까? 어제 애들도 이렇게 설명해 줄걸. 어제 애들한테는 그냥 내가 계속 뭐라고 했어. 야, 그냥 생각해봐. 이거 뭐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줄걸.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너 얼어 죽었어? 나 이것도 가져. 와우. 선생님의 가디건. 모르겠어요. 가영이 이해하지? 이해 못한다고? 아니 거짓말 치지 근데 마세요. 접혀 올리는 걸 꼭 반절로 접어 올려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 차이인데 여기 어딘가에 x축이 들어갈 거잖아. 맞아? 그럼 방금 문제 다시 들어봐. 얘가 원래 6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요만큼 딱 집어넣으면 여기 x축 이러면 이만큼만 접혀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럼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잖아. 우리는 이 차이 값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뭔 짓 하는 거냐면은 내가 x축을 움직여서 나오는 차이를 따로 계산하지 말고 요거 차이가 이미 6이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거지. 양수니까 바뀔 일이 없잖아. 너가 접혀 올라갈 거고. 그럼 너랑 차이 나는 그 친구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아까 전에 있던 문제는 얼마 차이 났던 거야, 여기는? 너로부터 얼마? 이만큼 차이 나는 거네. 이만큼 내려가 있던 친구인 거네. 이만큼 내려가 있던 친구 여기 있었다는 거네, 그렇지? 여기 위치에 누가 있었다는 거라고? A? 10이 있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이해하세요? 그럼 이만큼 차이 나니까 요만큼 길이가 2인 거고, 그러면 접혀 올라갔을 때니까 당연히 정확히 절반을 반절을 시켜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연습 좀만 해볼까 우리? 네. 나 근데 이거 진짜 약간 근데 저렇게 그림으로밖에 못 풀어요? 이렇게 안 풀 거면 이렇게 푸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진짜 싫은데. 연습 좀만 더 해보면. 이게 제일 빨라. 이게 무조건 제일 빨라. 한번 해볼게. 만약에요. 똑같아. 그냥 뭐 A8이 있다 치고 A10이 있다가 치고 내가 지금 만드는 거는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 여길 8일쯤으로 잡아버리자. 오케이? 숫자 정수 아니어도 이해 좀 하세요. 지금만 하는 거니까. 절대값 A8 있고요. 절대값 A10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만큼 차이 났냐면 4만큼 차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 그럼 어떻게 푸시면 돼요? 스타트를 나랑 똑같이 끊어야 돼? 일단은 몇 칸 차이? 8칸 차이야.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게 A10이고 위에 있는 게 A8인 그런 상태인 거 맞지? 맞아요? 이 상태에서요 위에 있는 친구는 절대값 붙여서 안 변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절대값 붙인 얘가 변해서 올라왔다는 건데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거야? 4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지금 전체 8칸 차이 중에 정확히 절반 여기까지 누가 따라왔다는 거야? 절대값 A10이 따라왔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여기 거리가 4만큼 차이 나는 그런 상태였겠구나. 다시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그러면 A10이요 절대값 붙여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원래 X축 기준으로 여기 있던 친구가 그대로 같은 거리만큼 올라가는 거 맞지? 맞아? 그러니까 절대값 X축은 어디 있다는 거야? 왜 자냐 갑자기? X축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에 정확히
여기 정확히 절반에 들어있다는 얘기겠구나. 근데 여기 남은 길이가 4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2겠네? 여기 길이 얼마예요? 2겠네? 아니 길이. 결론적으로 A10은 얼마? 마 2일 거야. A8은 얼마여야 돼? 6일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현정아 괜찮을까? 조금 어려워요. 좀 바꿔보자. A8이 있고요. A10이 있어요. 차이는 똑같이 8이 났었어. 근데 이번엔 순서가 좀 바뀐 게 절대값 A10이 있고 절대값 A8이 있는데 이번에는 A8이 작은 거야. 좀 더. 자리가 바뀌었지 지금. 그리고 얼마 차이 나냐면 이 친구 2 차이 난대요.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문제풀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일단 여기까지는 해놔야 돼. 8개 차이가 난대요. 8개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높은 친구가 얼마예요? 높은 친구가 A8이지? 이 상태, 이게 원래 상태잖아. 여기 있는 거 A 얼마야? 10이지? 이런 상태구나.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붙였더니 누가 커졌어? 너가 커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생각해봐. A8과 A10 중에 안 움직이는 놈은 누구야? 절대값을 붙여도 값이 그대로인 놈이요. A8이겠지. 그럼 얘는 이거나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고정이 된단 말이야. 넌 원래 있는 친구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것보다도 이만큼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얘보다도 이만큼 높게 이번에 위로 연장해서 이만큼 올라갔네 라고 쓰셔야 되겠죠. 누가 이만큼 올라간 거야? A10의 절대값이라는 친구가 올라갔겠죠. 그러면 전체 거리가 얼마야? 10인데 너가 밑에 있던 게 이 위까지 올라갔다는 거니까 정확히 절반을 가르고 있었겠죠. 맞아요? 같은 거리만큼 내려오고 올라갔을 테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A10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죠. 맞아요? 전체 거리 10인데 너가 5 이런 상태니까. 그러면 너가 5고 여기 2니까 여기는 얼마야? 3일 거 아니야? 그럼 A8은 얼마예요? 3입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항정보 찾으면 금방 문제 풀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서 누가 양수인지를 잘 판단하는 얘기거든. 봐봐. 이게 왜 안 움직이냐면 쟤네들이 지금 생긴 거 자체는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그런 구조잖아. 너가 A8, 너가 A10 이런 상태잖아. X축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차이값이 유지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다시 얘를 X값 이렇게 들어가면 그 차이가 유지되는 거 맞지? 절대값을 붙여도. 그러니까 차이가 바뀌겠다는 그 사이 들어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야 저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양수에 있던 이놈은 무조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 참고하시고 미안하지만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 이걸 이렇게 연습 많이 시킬 거 아니었는데 한번 해볼게. 이 문제도 좀 웃겨. 웃기진 않아. 사실 별로 재미없어. 공차 구고 모든 항 자연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너를 만족시킬 거야. 그걸 만족시키는 M이란 친구가 있긴 있을 거거든. 그 M을 가져다가 A1과 M을 합쳐서 최소값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지금 여 앞에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빡빡하게 지금 조건이 많거든요. 공차, 구, 모든 항 자연수, 등차 수열 조건 굉장히 많이 줬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걸 딱 갖다 줬는데 우리 무슨 짓을 좀 하셔야 되냐면 공차를 벌써 순순히 주셨잖아요. 그러면 AM번째라는 친구랑 AM 플러스 1번째라는 친구는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다, 그치? 그러니까 숫자로서 얼마 차이 나야 돼요? 9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겠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AM 플러스 1이라는 건 M에다가 플러스 9 한 거랑 똑같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요식 대신에 이렇게 바꿔서 넣어도 되지? M 플러스 1 대신 너로. 그거 큰 구예요? 큰 9예요? 그러니까 M 플러스 1 그냥 조그마한 거 말고 M 플러스 9 그치. 왜냐면 다음 번째 항은 그 전에다가 9라는 숫자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너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구나,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식을 가져다가 정리를 좀 하면 그냥 뭐 이런 계산들은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대각선 곱하고 정리하고 뭐 이 정도일 거 아니야? 근데 대각선 곱해서 100 곱하기 이거 AM 해서 100AM 나오고 너랑 곱해서 여기까지 나오고. 근데 이런 거 하지 마. 97 곱하기 9를 계산하지 마세요. 실제 시험에서도. 어차피 약분할 가능성이 크니까.
계산하지 말고 빼면은 3am 3으로 나누면 3 바꾸고 그 다음에 곱하면 되잖아. 맞아요? 아 am이라는 건 291이라는 거구나. 여기까지 일단 생각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잠깐 멈추는 게 맞거든요. 잠깐 멈추는 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am을 찾았거든. am은 291이야. 근데 그게 나오는 m이 존재한대. 어쩌라는 거지? 그 다음에 a랑 m의 최소를 구해봐 이랬잖아. 그럼 나는 a, m에 있는 m을 찾고 싶어져야 되니까 너가 291이 나오는 그런 m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am이라는 친구는 a 플러스 m-1 곱하기 d일 텐데 그치? d가 9인 상황이라 9입니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전개를 하면 무슨 식이 생겨? a랑 m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생기겠지. 맞아요?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9분의 300 마이너스 a구나 정리를 했고요. 왜 m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m이 무슨 수? 자연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를 찾고 m을 찾으면 계산하고 끝날 건데 걔가 최소값이라는 증명이 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짓거리를 좀 하냐면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a1 플러스 m인 거 맞지? 그러면은 그건 a 플러스 m이니까 m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자? 너를 그냥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 오케이? 우리가 궁금한 게 a 플러스 m이잖아요. m 대신에 너 넣는다고. 그걸 집어넣었어 이렇게. 계산을 하면 9분의 300 플러스 8a가 될 거지. 맞아요? 9분의 300 플러스 8a. 그럼 얘는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 그럼 가능한 대로 a가 작아야 최종값도 작겠죠. 그러니까 a가 최대한 작으면 좋다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럼 우리는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a를 찾아봐야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 299를 9로 나눠야 되지. 안 되죠. 2 집어넣으면 298을 9로 나눠야 되지. 안 되지. 3 집어넣으면 297을 9로 나눠야 되지.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최소 a는 3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a 플러스 m은 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답이 나오고 끝난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문제 어떻게 풀어보는 게 좋겠냐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설명 들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여기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지 일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긴 한데 쌤 뭐 그렇다 칩시다. am이 291까지 그렇다 칩시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정리 왜 하신지도 모르겠고요. 왜 집어넣는지 그 다음에 a가 왜 3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거면요. 일단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실제 시험 때도 막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생각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m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a, m 이렇게 있어도 이 m은요. 어떤 연산을 통해 찾아낼 수가 없지. 항 번호니까. 그래서 얘를 실제 숫자로 그 치환해서 꺼내오는 필드에 소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과정이 a 플러스 m-1 곱한 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 정리하면 m과 a에 대한 관계식 하나 있다. 그 다음 얘가 사실은 1, 2, 3 집어넣고 막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집어넣다 보면 걔네 둘의 합이 최소가 맞나라는 궁금증은 들만 하거든. 그래갖고 우리는 얘네들의 친구들은 1차식이니까 a가 제일 작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있어서 a가 3인 걸 찾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쭉 말한 이 플로우가 있잖아. 좀 익숙하게 들어가야지 시험 때 풀만 할 거거든. 한번 참고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해보시고요. 한번 3번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딱 똑바로 있어야지. 목소리 좀 변태가지고. 나도 춥다. 어떡하지?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저 친구가 있어요. AN 찾아서 구해봐 이런 문제잖아. 근데 문제 이렇게 받으셔야 돼. 다시 잘 들어야 돼. 여기 지금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라고 얘기했는데 나와 있는 조건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2짜리에 대한 친구만 알고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뭐야? AN에 대한 합을 구해줘 이렇게 들어갔죠.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했던 얘기인데 만약에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럼 이 친구가 뭐 2n-1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BN이라는 친구를 또 3n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등차 수열을 가져다가 합쳐서 만들면 CN이라는 친구는 5n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AN과 BN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걔네를 더해서 만든 CN은 공차가 어떤 일이 생겼었어?
얘 공차 얼마야? 2지. 얘 공차 얼마야? 3이지. 얘 공차 얼마야? 5지. 아, 수열끼리 뭐 했더니? 더했더니 새로운 수열도 등차 수열이면서 공차도 합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뭐 또 많이 봤었냐면 이런 식으로 수열들을 합하는 거 말고요. 어떤 한 수열에 대한 특정한 항만 규칙적으로 뽑아내도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AN이라는 친구가 2n-1이었어. 그럼 A1은요 1일 거고요. A2는요 3일 거고요. A3는요 5일 거고 A4는 7일 거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무슨 번째 항? 홀수 번째 항만 한번 꺼내서 봐볼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너를 꺼내오면 1, 너를 꺼내오면 5, 너를 꺼내오면 9지. 1, 5, 9, 땡땡땡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 원래 공차 얼마인데? 2인데 그 2를 두 번 마다로 보니까 공차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그런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된다 했었지.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바로 보이거든요. 자, AN이라는 친구의 공차가 있겠지. AN 플러스 2라는 친구의 공차도 있겠지. 근데 AN과 AN 플러스 2는 어떤 게 차이점인 거야? 공차는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얘랑 얘는 번호만 다르게 본다는 거거든요. 얘는 1 집어넣으면 1로 보는데 얘는 1 집어넣으면 3으로만 보겠다는 얘기거든. 시작하는 값만 좀 다르게 보겠다는 건데 얘 공차가 D라면 얘 공차도 얼마여야 돼? D여야 되겠죠. 근데 그 두 놈을 합쳤으면 이 전체 수열의 공차는 얼마여야 돼요? 2D가 되겠지. 근데 전체 수열의 공차가 2D인데 지금 그 공차가 4래매. 그럼 D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서 빠르게 원래 수열 AN을 찾아오셔야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합치면 2D라는 공차가 생길 건데 그 공차가 누구니까? 4니까 AN의 공차는 2였구나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 첫 번째 항. 그럼 이 수열, 여기 있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n자리에 누구 집어넣었단 거야? 1 집어넣었다는 거지. 1 들어가면 A1 더하기 A3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들은 등차 중항으로 봐도 상관없지. 그래서 너를 이 A2가 마이너스 6이야 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그럼 A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공차랑 항에 대한 정보 하나 있으면 AN을 구해올 수 있겠죠. 어떻게 쓰시면 돼요? AN은 일단 공차 2니까 2N 일단 이렇게 쓰고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지. 2 집어넣으면 4 나오죠. 마3 나오려면 마이너스 7이 필요하겠지? AN은 2N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써놓는 게 일단 필요하겠다. 그치? 그 다음에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등차 수열의 합을 물어봤지? 등차 수열 합 물어봤으니까 뭐 하시면 돼? 너를 갖고 SN 넘어가시면 돼요. 기억날까요? 근데 어제 수업해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 아직도 쌤 이거 잡는 거 모르겠는데요? 쌤 저 이거 넘어가는 거 이거 안 돼. 이거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로. 얘에서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이거 좀 잘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AN에서 SN 만드는 이 행동은 못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반대로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훨씬 낫거든 시험 때. 이게 거의 1, 2분을 줄여주다 보니까 마킹 시간에도 볼 수 있잖아. 그렇게 될 거라서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알았으면 좋겠고 나는 SN 만들고 S10까지니까 10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거든요. 10 집어넣으면 100-60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쌤 저 그거 싫어요 하면 뭐 하면 돼요? A1이 얼마야? 야 A10이 얼마야? 13 이렇게 나오지? 두 개 더하고 절반하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정답 40 하고 끝나는 문제인데 다른 거 다 상관없이 문제를 읽으면서 뭘 보고 느껴야 돼? 수열들끼리 합쳐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네? 너에 대한 공차는 내가 빠르게 찾아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AN만 설정하고 나면 문제가 끝나니까 저거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레벨 2에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1번 요건 좀 재밌었잖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치? 뭔가 좀 아이디어적인 느낌도 있고 그랬잖아.
2번 요거는 그냥 무난무난한 계산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다고 하긴 계산이 너무 적고 아니라고 하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그냥 잘 좀 연습 좀 해놓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게 그 진짜 개념 문제가 좀 있을 거라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별표 좀 쳐놓을만 합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아마 시험 때는 뭐 하나 정도 나올만 하지 않을 건데 한번 해볼게. 이해를 좀 하시면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 좀 어려워. 일단은 얘가 지금 조건 한번 읽어보면 너 A에는 말이야 등차야. 근데 내가 물어볼 건 절대값 씌운 친구를 8개까지 더할 거거든. 그 친구의 최대값 좀 찾아볼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족건 모든 항 정수래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머릿속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있는 거 넘어가 볼게. 절대값 A1은 여기 사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뺀 건 여기 사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나조건 해석을 한번 해볼 거거든. 여기 보면 절대값 A1이 10보다 작다는 건 A1은 마 10부터 10 사이에 있겠지. 거기까지 불만 없죠. 맞아요? 다시 얘네 둘을 빼면 A2에서 A5를 빼면 마이너스 3D 나오는 거 맞지? 얘네 차이가 3D인데 너가 큰 친구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3D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3D를 갖고 정리를 좀 하면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3으로 나누셨어요. 근데 문제에서 봐봐.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잖아. 모든 항이 정수야. 모든 항이 정수야. D가 저딴 식으로 생겨있어요. 유리수처럼. 근데 정수한테 분수를 더하면 그 친구는 분수가 되지. 맞아요? 그리고 모든 항이 정수란 얘기는 처음도 정수고 마지막에 더해주는 공차도 정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D가 마이너스 3분의 20부터 3분의 10 사이에 들어왔다 했는데 마이너스 3분의 20은 대충 마이너스 6점 얼마니까 결국에 가능한 D는 마이너스 6부터 시작이겠지. 어디까지? 3까지. 요 사이에 있는 D만 가능하겠죠. 정수 D만.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자, 다시 위에 것도 보면 그럼 결국에 얼마? 마이너스 9부터 9 사이에 있는 그 정수만 원하겠다는 얘기다. 그렇지? 다시 얘는 마이너스 3까지 정수만 골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해석하는 거 혹시 괜찮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제 문제거든?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해 봐야 돼. 사실 내가 요거는 설명하려고 그려본 거고 여기서 문제를 바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좀 편할 거 같냐. 자, 잘 들어봐. 우리 A라는 친구는 마10부터 어디까지? 10까지입니다. 이런 상태가 있을 거고 D라는 상태가요. D는 마6부터 어디까지? 3까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야, 절대값 붙인 친구를 더해서 가장 커지려면 A랑 D는 얼마여야 될까? 절대값을 붙인 AN이 가장 커지려면 A랑 D는 얼마여야 될까? 10이랑 3? 아니 10은 상관없어. 마9에서 9 사이로 골라야 돼. 9, 3? 너는 뭐라 했어? D는 마유.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 만약에요. 수열이 이렇게 지금 D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D가 양수면 올라가고 있겠지 점점. D가 음수면 점점 내려가고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시작점도 음수에서 시작할지 양수에서 시작할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럼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이 친구가 점점 올라간다고 쳐보자. 만약에 근데 어차피 절대값 한다면서요. 절대값 할 거긴 한데 그 정보를 먼저 잠깐 해놓을게. 올라간다 해보자. 그러면 요런 친구랑 요런 친구가 있다 치자. 요 거리는 같아요. 1부터 8까지 볼 거야. 얘도 여기가 1부터 여기가 8까지야. X축이 만약에 이쪽이 들어있었다? 어떤 값이 더 커요? 합쳤을 때? 왼쪽 값이 더 크겠지. 왜? 너는 시작값은 똑같더라도 더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보다는 다 합치면 왼쪽이 훨씬 크겠지. 그럼 우리의 결론은 기울기가 뭐 하면 좋겠다는 거야? 기울기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맥락으로 절대값 붙일 거니까 내려가는 친구라 해도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어차피 이 친구의 절대값을 붙이면 올라가는 친구로 변할 거니까. 그럼 일단 기울기가 제일 뭐 했으면 좋겠어?
좋겠어? 가파랐으면 좋겠다가 핵심일 거야, 그렇지? 일단 기울기 가파라야 돼. 그 다음에요, 시작하는 지점을 내가 지금은 양수로 잡았지. 지금은 양수로 잡았지. 근데 만약에 시작하는 지점이면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 만약에 이 친구가 증가를 하는데 시작이 음수였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짜잔 들어오는 상태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양수였던 거야. 짜잔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럼 얘를 절대값 붙이면 꺾여 올라가죠. 얘는 그대로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더하는 거랑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더한 것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최종 결론은? 당연히 오른쪽이 큰 거 아니야? 이 친구는 가면 갈수록 커지기만 하는데 이 친구는 잠시 작아졌다 다시 커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누가? 얘보단 얘가 클 수밖에 없겠지. 똑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내려가는 함수에다 쳐보자. 내려가는 함수. 만약에 내려가는 함수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였어. 근데 요렇게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거랑 내려가는 함수인데 요렇게 지나가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절대값 붙이면 너는 요렇게 변할 거 아니야. 맞아요? 얘도 좀 보기 편하게 요 정도쯤으로 해볼까? 원래 요렇게 있었어. 내려가는 친구였어. 근데 절대값 붙이면 올라가는 거 변하겠지.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을 전부 더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값이 크겠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기울기가 최대한 가파르면서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꺾이지 않는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양수 스타트에서 올라가는가 아니면 음수 스타트에서 내려가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요, 우리 시작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잖아. 맞아? 정확히 마 10과 10은 빼고 마 9부터 9까지잖아. 그러면 시작하는 지점을 최대한 크거나 최대한 작게 해놔야 되겠지. 최대한 작아야 절대값 붙이면 최대 커지니까. 맞아요? 그럼 시작하는 점은 마 9나 9 이렇게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해하세요? 근데 D는요, 마 6부터 3까지지. 최대한 가파라야겠잖아. 그럼 저기서 3 선택할래? 마 6 선택할래? 마 6 선택해야 되겠죠. 최종 결론은 뭐라고? A1은 마 9고 D는 마 6이어야 돼 라고 결론을 지으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해서 A랑 D를 설정하면 너 여기 있는 거 다 계산할 수 있지? 그냥 끝 이런 문제가 돼버리거든. 근데 지금 내가 요거를 막 길게 설명을 했잖아. 사실은 뭘 했으면 좋겠냐면 실제 시험 때는 여기서 A랑 D에 대한 범위를 구해놨지. 가능한 케이스 그냥 머리로만 좀 돌려보면 좋겠어. 그러면 기울기 좀 크면서 마이너스 9면서 제일 가파르게 마이너스 6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A랑 D 다 구했으니까 뭐 하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누구야? 절대값의 합을 구했지? 그럼 절대값짜리 친구 계산해야지 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일 편하게 하는 건 또 이거겠지. 심지어 얘가 중간에 꺾이지 않음을 알고 있잖아. 그럼 봐봐. 이 친구 꺾여 올리면 그 친구도 등차수열이겠지. 맞아요? 얘 꺾어올리면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등차수열로 계산하면 뭐 하면 돼? 야, A1이 마이너스 9고 A8이 마이너스 51이면 절대값 붙이면 9부터 51까지 증가만 하는 거잖아. 이거 등차수열일 거 아니야? 그럼 시작과 끝이니까 2분의 한 개수 8개 그 다음에 두 놈의 합하고 계산하면 끝나죠. 맞아요? 2분의 한 개수 8개 두 놈의 합 9 플러스 51 계산하면 요거 30 나오고 38에 240 해갖고 정답 240 끝나겠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가 내 생각인 거고. A 왜 마구예요? 너 방금 여기 잘 이해한 거 아니었어? 아니 마구나 구는 9가 되면 음수면서 9면 꺾이잖아. 그래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쌤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데요? 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표를 좀 만드세요. 증가, 감소, 양수, 음수 하면은 증가하고 양수면 양수에서 시작. 감소하고 양수면 이렇게 내려가. 증가하고 음수면 올라갈 거고 감소할 거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꺾여 올라간다고까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 기울기가 가파르고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생각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4번이나 1번 얘네들은 생각만 잘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좀 효과가 좋겠죠. 그 정도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A랑 D가 변하는 숫자이요? 네? A랑 D가 가능한 A랑 D가 범위잖아. 범위. 그러니까 저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제일 클까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케이스가 뭐밖에 없다고? A가 마 9, D가 마 6인 경우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근데 마이너스 9, 6은 나한테 먼저 말했잖아.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 무슨 생각했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직관이어서 직관? 아니 근데 마이너스 6이란 걸 확신을 했어요. 좋다. 근데 왜? 모르겠네. 그냥 절대값이라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라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지 간에 무슨 말하고 싶은 거라고? 가능한 대로 갚아주고 꺾이지 말아줄래?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자. 5번. 요거 나쁘지 않긴 한데 이제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 읽어보면 두 수열 AN, BN 써져 있잖아. 그리고 걔네들의 합을 SN, T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이 수열의 등차, 등비 이런 건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너한테 알려준 건 SN과 TN을 알려준 적 없고 SN과 TN의 무슨 식만 알려줬어? 왜야? SN과 TN의 무슨 식? 관계식만 하나 알려준 거야. 관계식만. 아 너네는 저런 관계가 있구나. 다시 얘기하지만요. 수열의 합을 준 상황, 다른 말로 SN을 준 상황에서 뭘 물어본다면? AN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뭘로 쪼개서 생각한다? AN이란 친구는 S1이랑 A1이랑 똑같아. 그치? 두 번째로 SN에서 빼기 SN-1로 표현할 수 있어. 이 정도 얘기인 거 맞죠? 아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뭘 알려주고 있니? A1과 B5를 알려줄게. 나한테는 A5랑 B1을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나한테 진짜 AN, BN을 찾으라는 걸까?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얘가 원하는 행동은 뭘 것 같아?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진짜 B1과 진짜 A5만 좀 찾아볼래? 이 정도 얘기일 거란 말이야. 그 행동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원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원 넣으면 원인 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문제 다시 읽어볼래? AN의 합이 SN이야? BN의 합이 TN이야? 원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원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그치? 너네 둘이 똑같은 상태인 거야. 그치? 아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얼마래 얘가? 1이래 1. 맞아요? 문제 위에서 얘가 얘가 뭔 짓 하고 있어?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T1은 S1 더하기 3인데 S1이 A1이고 A1이 1이니까 너가 1이란 거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A1이고 얘는 무슨 원? B1일 건데 그 식에다가 너가 얼마? 1 들어가니까 B1이 얼마예요? 이해 안 돼요. 아니 뭐 이해가 안 돼? 너무 빨랐어. 칠판으로 한번 써줄까 그냥? 봐봐. AN의 합이 누구야? SN이야? 똑같이 BN의 합이 누구야? TN이야? 맞아? 그 다음에 저기서 뭐 얘기하고 있어? TN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SN 더하기 2N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내가 다른 건 다 떠나서 지금 1 집어넣는 연산을 못할 사람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뭘 못할 거냐면 1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할까 봐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는 합을 물어봤고요. 나한테 실제 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1 집어넣고 2개 빼보고 이런 행동들을 하겠다는 거거든. 다시 한번 해볼게. 자, N자리에다가 1을 그대로 집어넣어 봤어요. 1을 그대로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T1이 나올 거고 그거는 S1 더하기 1 들어가면 여기 3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은 참인 상태겠지. 현정아 이거 할 수 있지 않아? 이 정도는? N자리에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계산 딱 한 거란 말이야. 근데요 내가 SN과 AN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A1이라는 친구는 S1이겠죠 당연히. 맞아요? 똑같이 B1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T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보는 거야. 너가 B1이다 이렇게. 똑같이 너가 누구다? 너가 A1이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걔네들을 더하는 이런 식까지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래요? A1이 1이라며. 너가 얼마라고? 너가 1이라며. 맞아? 너가 1이잖아 1. 그럼 B1은 얼마야?
4겠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그래서 B1은 4래요 끝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는 A5를 찾아와야 되겠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A5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내려놓고 지금은 내가 뭔 짓 하고 있던 거야? 1을 집어넣어 본 거야. 수열의 합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합에 대한 내용으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뭐 해야 돼요? an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sn에서 빼기 sn-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bn이라는 친구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tn에서 빼기 tn-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요. 지금 나는 뭐 O 어찌고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고 저 관계식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 관계식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봐도 되겠니? tn 이고 tn-1 있잖아. 여기서 tn-1만 한번 써볼게. tn-1이란 친구는 말이야. 그런 친구는 말이야. sn-1로 바꾸고 n자리에 n-이니까 2n-1로 바꾸고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는 거 맞지? 잠깐. 요. 잠깐. 이해할 시간 필요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나를? 이해가 됐어요. 좋다. 로딩 중이었구나. 괜찮죠? 근데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서. 봐봐, 잘 들어야 돼. 내가 AN, BN 직접 구할 수 있나? 아니요. 근데 AN, BN의 관계는 찾을 수 있다. 왜? 합에 대한 관계가 있지. 그러면 AN, BN 관계는 찾을 수 있을 거거든. 요 짓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TN 자리에 SN 더하기 2N 더하기 1을 넣어야지. TN-1 자리에 빼기 누구? SN-1 더하기 2N-1 더하기 1을 넣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얘네를 가져다 빼면 얘네끼리 빠지는 건 SN 빼기 SN-1이고 요거는 빼면 얼마 나와? 1끼리니까 사라질 거고, 그치? 요거 2N에다 2N-1을 빼니까 그치? 플러스 2 이렇게 생기지. 왜? 2N 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N 플러스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얼마야? 그게 BN이야 이렇게 써지잖아. 근데 얘가 얼마예요? 왜? 너가 AN이네. 그러니까 BN이란 친구는 말이야 AN한테 뭐 한 거야? 2를 더한 그런 친구겠지? 맞아? 그 행동을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나왔겠지? 나쁘지 않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 너 B5 값 알아? 이렇게 알려줬지. B5 집어넣으면 10 나오는데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얘가 10이래. 여기다 5 집어넣으면 A5겠지. 그럼 A5는 얼마여야 돼요? 3이겠죠? 끝.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B1과 A5가 끝났는데 다른 거 상관없어. 이거 솔직히 이 문제 수행 괜찮아? 이 문제 수행을 못할 수는 없고요. 뭘 못하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20대를 만들어서 가져다 빼야지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수열 시작할 때 내가 뭐라 얘기했었어? SN을 주고 AN을 찾아와 라고 시키는 문제가 있으면 얘네들 두 개를 나눠서 계산한다 했었잖아. 그렇지? 얘는 지금 등차 수열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수열인지 모를 때 얘는 무조건 통하는 행동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구나 하셔야 되고 레벨 2 들어올 만한 건 합들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어제 내가 해보니까 애들 너무 어려워해서 좀 넘어갔다가 7번만 하고 좀 끝낼게요. 이거 할만할 거거든요. 7번만 하고 좀 끝낼게요. 자, 등비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써놨거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전부 더하면 11에 그 다음에 A1, A10, A21 계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정말 할만하다 진짜로. 들어봐. 너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너랑 너는 몇 칸 차이 나는 친구야? 2칸 차이 나는 친구야. 나누고 나면 얘는 뭐의 제곱이 돼요?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세요? 네.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돼요? 잠깐. 왜? 너 이거 인정할 수 있어 없어? 등차 수열 기준으로 A5에서 빼기 A3 하면 이거 몇 D야? 왜 D? 등차 수열에서 D. 2D 이거 어떻게 했어? 두 개 빼니까요. 야, 등 비수열에서 이거 몇 R이야? AR 제곱, AR 내제곱.
R제곱 요 얘기잖아. 두 개 차이 R제곱. 두 개 차이 R제곱이야. R제곱이 1이래요. 얘는 뭐야? R분의 1이겠지, R분의 1. 맞아? R분의 1이 1이 아니래요. 야, R제곱이 1이면 가능한 R은 누구 있는 거야? 1마일. 1마일. 근데 두 번째 거는 1이 나오면 안 된다며. 그럼 R은 1이겠니, 마일이겠니? 마일. 마일이겠죠. R이 마일이구나. 그러면 생각해봐. 첫 번째 누구 있었겠지? 거기에 누구 곱한 거야? 마1 곱한 거야? 다시 마1 곱한 거야?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뒤집어지겠지. 맞아? 그렇지. 뭐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그럼 두 개씩 짝지어서 뭐 돼요? 치워줘요. 사라져요. 그럼 홀수 번째 나면 너만 살았겠지. A 21이 얼마다? 10이다 이런 얘기겠죠. 다른 말로 A 1이 얼마다? 10이다 이런 얘기겠지. 홀수 번째는 10이고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구나. 맞아요? 뭐 물어봤어? 홀, 짝, 홀을 합쳐봐. 10, 마10, 10 합치면 정답은 10. 그 문제거든요. R제곱 R분의 1을 못 구하면 어떡해요? 그거도 혼나야지. 아니 저렇게 보면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어떤가요? 방탈출 문제가 수이지. 나쁘지 않죠. 하나만 더 할까? 왜냐면 니네 다 11분 남았어요? 11분이나 너무 남아. 많이 남았는데. 그냥 그렇지. 하나만 더 할까? 좋아요. 좀 어려워하긴 했었는데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 끝내버립시다.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치면 SN이야. 불만 없지? 근데 오케이. 이걸 분별하시면 어떡해. 근데 SN은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구간에 따라 정의가 돼 있거든요. n이 1에서 p 사이면은 저런 걸 따라가고 그 다음에 p보다 커지면 두 번째 qn을 따라간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SN을 뭐로 보겠다고? SN이 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구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AM이라는 친구가 얼마? 5가 됐으면 좋겠다며. 맞아요? 그러면 저거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놓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잘 들어야 돼. 문제 스타일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SN 정보가 있지.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은 AM이지. 문제에서 결국에 M 개수 두 개면서 그렇게 된 PQ 물어보니까 나는 SN을 가지고 누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SN 가지고 A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겠죠. 아니 저는 안 문제 앞으로 드시면 돼요. AN 찾아봐야 되겠다. 그럼 저거요.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 두 개 쪼개서 어떻게? 계속 똑같은 얘기다. N이 얼마일 때? 1일 때 S1이랑 누구랑 똑같아? A1이랑 똑같아. 맞지? n이 2보다 클 때는 말이야 SN에서 빼기 SN-1일 거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문제는요 SN에서 SN-1을 뺄 건데 그 SN이라는 친구가 P를 기준으로 또 갈라지네.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구분을 몇 개 하셔야 돼요? 3개 해야 돼. 왜냐면 1일 때는 무조건 상관없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AN이라고 쓸 거였잖아. AN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봐봐. 첫 번째 n이 1이라면 그냥 S1과 A1과 같잖아. 근데 저기 S1이 얼마예요? P겠지. 그러니까 A1은 얼마야? P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n이요 크긴 커. 누구보다? 2보다 크긴 커. 근데 누구보다 작을 수 있어? P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다시 n이 뭐보다 커질 수 있어? P보다 커질 수도 있겠지. 여기 있는 이 케이스를요 P에 따라서 구간을 두 개를 나눠본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 내용은 그대로 동일하거든. SN 빼기 SN-, SN 빼기 SN- 이게 동일하거든. 맞아? 왜 2보다 커요? 여기가 2보다 큰 상태였잖아. 같다를 끼니까 어차피 정수 n이랑 상관이 없어. 왜요? 저기는 1보다 큰데 왜요? 아니 1인 건 여기서 셌잖아 이미. 1 세고 2부터 P까지 P부터 얼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둘 다 SN에서 SMI를 빼는 상황까지 똑같은데 여기 있는 SN은 누구고? P이고 여기 있는 SN은 누구야? QN 이런 상황이겠지.
결국 나는 거예요. 그걸로 아는 거야. 근데요, 주의해야 할 만한 포인트 하나가 n이란 친구가 p일 때 내용이 좀 다르거든?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두 놈을 빼잖아. 근데 저기서 적용받는 대상이 p부터는 너로 적용받고 p 이전까지는 얘였잖아.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sn에서 빼기 sn마이를 했는데 딱 그때가 p인 거야. n이 p가 딱 된 거야. 오케이? 그럼 p를 집어 넣으면 얘는 앞에 거 받아야 돼? 위에 거 받아야 돼? 밑에 거 받아야 돼? 아 잠깐. 우리 천천히 할게. 밑에 거. 밑에 거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 q 곱하기 p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집어넣으면 어때요? p-1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하나 작은 놈 위에 거 받아야 되겠지. 너는 p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너무 어려운 걸요. 그래서 그거를 빼는 게 있다 보니까 최종 케이스는 총 몇 가지? 아 잠깐 그럼 또 왜 지우세요? 여기다 다 쓸 거야. 어이구. 최종 케이스 몇 가지? 네 가지가 돼야 되겠지. n이 p보다 클 때 이렇게 p일 때가 과도기 상태니까 그때는 어떻게? sn 빼기 sn말 다 쓰긴 할게 일단.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잘 들어. 내 색깔을 정해줄게. 괜히 했나? 자, 너는 빨간색 상황, 오케이? 너는 파란색 상황이야, 오케이? 자, 다시 여기서 찾아보자. 잘 들어봐야 돼. 일단 여기 빨간색 상황 잘했고요. 2부터 P 이전까지는 어차피 빨간색만 보면 되는 거 같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SM 무슨 N? 빨간색 친구. 여기 있는 SMR도 파란색 친구겠죠 뭐. 빨간색 친구겠죠 뭐. 그렇지? 여기 커지는 친구는 뭘 집어넣든지 간에 P보다 커버리니까 밑에 있는 상황 따라갈 거 뭘 따라가자? 파란색 따라가자 뭐 이런 상황이겠지. 맞아요? 근데 내가 얘가 왜 과도기라 그랬어? P가 되는 딱 그 순간 너는 파란색을 따라갈 건데 맞아요? 걔보다 하나 작은 건 빨간색 따라가기로 했잖아. 위에 거 따라가기로 했잖아. 맞아요? 요 차이가 있었던 거구나.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을 집어넣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빨간색들은 뭘 하든지 간에 전부 P였기 때문에 값이 얼마가 되고요? P 빼기 P 이렇게 될 거고 얘도 P가 될 거고 그렇지? 빨간색은 무조건 P잖아. 근데 M마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N마일도 저기 적용 그대로 맞죠? P 빼기 P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똑같이 SN 어떻게 하면 돼요? 파란색이니까 이제 너는 QN일 거야. 근데 지금은 N이 P인 거지. QN인데 N이 P니까 QP 이렇게 되겠지. Q 곱하기 P 이런 상황. 맞아요? 원래 QN인 건 인정해? 근데 N이 P네 지금. N 자리에 P가 들어가면 되잖아. QN. 자, SN에서 SMR 빼면 어떻게 돼요? 너는 QN에서 빼기 QN-1이야. 이렇게 표현하겠지. 잠깐 왜 얘는 M마일이고 쟤는 P예요? 쟤 SM마일인데? 얘는 빨간색 적용이니까. 얘도 그렇고. 얘 빨간색 적용이니까. 근데 Q에 얘 파란색 적용이니까. 미치겠구나. 약간 이해가 잘. 저게 그냥 N이 없으니까 그냥 N이 안 나온 거예요? QN이 아니라 S를 빼고 조그마한 숫자가 오케이. A야.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봐. 이거 얼마야? 0이야. 이거 얼마야? Q마 1P야. 이거 얼마야? Q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잠깐 왜 저렇게 야, 오케이, QP에서 빼기 P인데, 미안. P인데, 그럼 P로 묶어버리면 Q-1 아니에요? 저 뭐라 쓰신 거예요? 뭐? 맨 마지막 거? 이거? 1 Q. 왜 Q? 왜? QN, 마이너스 QN, 플러스 Q. 플러스 Q네. 이렇게 되면 플러스 Q. 몇 Q 밑에 거 지원이 몇 짝대기? 1 같잖아요. 내 이걸 잘 못 써, 근데. QS예요? 뭐예요? 뭐 어떻게 써요, 그거? 그냥 Q만 너무 적어주세요. 그냥 못생겼네. 그렇게 적어주세요. 그냥 약간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쓰는 그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다시 지워주세요. 너무 헷갈려요. 아니 저것도 다시 그냥 써주세요. 간단하게 짝대기하고 이렇게 부처럼 써주세요. 써주세요. 저거 네네네. 써주는 것처럼. 네네네.
그게 제일 웃기죠. 다음에 연습 좀 해볼게. 내가 and 잘 쓰는 방법 알았어. 알파를 쓰고 까먹었다. 아, 동그라미 쓰고 알파를 쓰면 좀 잘 써지는 것 같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봐봐, 이거 좀 잘 괜찮잖아. 뭘 쓴 거예요? 이응. 이거요? and. 됐고. 그래서 결론. P 0 Q-P Q 이렇게 나오지. 근데 우리가 가능한 5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온다고? 2번밖에 안 나온대요. 왜요? 아, 2개만 나오래매. 아니, 저기 되는- 그 말이에요. 아니 얘 말이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5가 2번 나오라는 얘기잖아.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AM이 5가 되는 그런 M은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AM이 5가 나오는 경우 몇 번? 2번 있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오겠니? 상식적으로 이런 케이스들 중에 누가 오여야 되겠냐? 그럼 저거 어떻게 알아요? 야, 얘네 둘 아니야? 뭘 두 개요? 뭐요? 야, 이 영역 사이에서 전부 어때요? 너야. 이때는 잠깐 이거야. 이 영역일 땐 전부 이거야. 그럼 두 번째나 네 번째 선택하면 케이스 자체가 얘가 지금 조건이잖아. 이런 범위 안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구간으로, 얘도 구간으로 나왔지.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얘네들이었잖아. 그 결과들이 5가 돼버리면 말이 안 되지. 너무 많아지지. 아니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두 개가 나와야지. 너가 오고 너가 오면 n이 1일 때 5가 한번 띵 생기고 쭉쭉쭉 가다가 p일 때 뭐가 생기고 5가 땅 생기고 2개 생기고 끝나는 거잖아. 어차피 여긴 0이 생기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여기 밑부분에서 얘가 5라면 말이 되겠냐? 네. 야, 얘가 오면은 몇 개가 있겠어? 무한 개가 있겠죠. 왜요? 야, 아니 얘가 5야? P가 얼마일 텐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큰 N은 몇 개 있겠는데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 범위가 전부 5라면 5가 나올 수 있는 M은 몇 개 있는 거야? 엄청 많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다른 거. 어? N이랑 N은 다른 거. N 대상 중에서 5가 나오는 그 친구를 우리가 M이라고 부르는 거야. 열린 학원 친구들 중에서 4반 친구들, 3반 친구들만 뽑아서 너라고 부르는 거라고. 아, 됐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너가 얼마? 5구나. P가 얼마? 5구나. Q마 1. 거기에 P가 얼마? 5구나. Q 얼마여야 돼? Q. P가 5지? 네. 곱하기 얼마인데 그게 5여야 돼? 이게가 2여야지 1 나올 거 아니야. Q가 2구나. P가 5, Q가 2. 결론은 7. 와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은데.